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짧은 몇 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룬 일이 많은 분과 만날 땐 더욱 그렇죠. 오늘은 청주 출신으로 유럽에서 최고의 작곡가로 정평을 얻고 있는 박영희 제독 작곡가를 모셨습니다. 박영희 작곡가는 여성 작곡가 최초로 스위스 보스빌 세계 작곡제와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작곡 콩쿠르, 독일 슈투트가르트 작곡 콩쿠르에서 1등을 휩쓸고 현존 작곡가들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도나우 에싱인 현대음악제가 초청한 최초의 여성 작곡가이며 독일어권에서 여성 최초로 음악대학의 정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양업 신부의 삶을 그린 오페라 길 위의 천국 초연을 위해 청주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페라 길 위의 천국 그 세계 초연 정말 축하드리고요. 성공적인 공연이었어요. 어제 네. 끝났죠? 네, 아주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 앞으로 남은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21일 날 마지막 공연이고요. 그 전에 20일에는 2번 있어요. 하루에 2번 공연이 있고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있죠? 네. 그리고는 23일 날 광주에서 콘체르탄트, C는 없고, 갈라 콘서트. 갈라 콘서트 같이 그렇게 해요. 네. 저는 너무 놀란 것이요. 네. 청주에서 그렇게 많은 청중들이 오셨고, 그 감동을 같이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작곡가로서 네. 그 오페라를 보면서 청중들이 감동 느끼는 모습을 그게 함께 느끼셨으니까 네. 삼박자가 다 네. 맞은 네. 거죠. 네. 선생님, 최양업 신부의 삶을 오페라로 만드실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네. 2005년에요. 우연히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최양업 신부님의 서한집이었어요. 그 서한집은 라틴어로 쓰셨는데,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 우리말 책을 읽으면서 첫 서한부터 저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신부님께서 200년 전에 글을 쓰시고 서한집은 좀 후에 청주교구에서 만드신 건데 왜 우리는 이런 훌륭하신 분을 모르고 지냈는가. 그래서 2005년부터는 2006년부터 그 서한집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이면 지금부터 15년, 16년 전부터. 그 전이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오페라를 쓰겠다 그러고 이렇게 의도로 하신 건 아니죠. 다만 읽어가면서 서한집을 읽어가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저만 이 서한집을 읽고 감격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얼마큼 굳어졌냐 하면은 제가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내 일생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제 일생에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네. 저는 그 서한집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오페라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수많은 곡을 쓰시면서 네. 일반 그 연주곡 그 곡 쓰실 때 하고 이건 다르겠다. 왜냐면 그 내용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텍스트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거죠. 텍스트에 맞춘다는 그 맞춘다는 단어는 네. 그 텍스트에 어긋나지 않게 그 텍스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더 어려우신 거죠. 어렵기는 똑같이 다 어느 것이든지 쉬운 것이 없는데요. 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청중들이 이 텍스트를 이해하게끔 작곡을 하느냐, 아니면은 저만 이해하게끔 그 현대적으로 뭐를 변화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작곡을 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데 저는 현대음악적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청중들께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곡을 쓸까 하는 것이 첫째 저의 과제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말이 어떤지를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지 됐었어요. 아, 네. 그럼 우리나라 말이 음악에서는 어떻게 되어 갔을까 하는 거를 알려면은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판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렇지 않니? 할 경우에 우리는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그 내용의 이 서로의 주고받는 것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고 이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연구예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청중들을 저는 항상 의식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야말로 외국인인 것처럼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토시는 어떻게 이거를 음악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말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귀를,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너무 내가 감격적인 것만, 제 감격만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양업 신부님의 뜻을, 그리고 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사시고 일을 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네. 그 배우들 그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또 그 코러스 뭐 장면 하나하나 다 이번에 더군다나 그 국악까지도 또 같이 이렇게 가미를 하시면서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 여러 곡 중에서 나는 이곳을 작곡할 때 가장 마음이 좀 쓰였다. 네. 그런 부분은 어딘가요? 혼자서 최양학 신부님께서 혼자서 괴로워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부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니까는 안 외로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다고 생각하지만 최양학 신부 서한을 읽어보면은 그 혼자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교육촌을 가면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아무런 기운이 능력이 안 됩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시는 장면인 텍스트인데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쓰신 그 서한의 내용은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 포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 데서 피할 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은 네. 제가 그거를 쓰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에 박혀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오페라는 무슨 말로 최양업 신부님의 직접 그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은 자기 선생님 신부님께 불란서 분한테 쓰신 그 서한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졸들이 저를 이렇게 쫓아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 편지일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 심정을 토로하세요. 그럴 경우에 이제 노래를 시청학과가 노래를 하잖아요, 배우가. 그분이 오셔서 선생님 이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고 어떤 마음으로 제가 노래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보여주시라고. 신부님이라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어떤 어느 고뇌, 신부. 고통 네. 그런 네. 것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 노래를 끝나신 다음에는 걸어가시는 모습까지도 완전히 희망을 잃은 사람의 걸음을 걸으셔야지, 노래 끝났으니까 이제 착착착착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딱 그렇게 잘 하셨어요. 네. 그 선생님 고향이 청주시잖아요. 네. 여기 뭐 통합 청주시 될 때 그때 청주 시민의 노래도 작곡해 주셨고 또 통합 청주시 1호 명예 시민이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청주가 선생님한테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꿈을 꿀 수 있고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 또 그 공간은 꿈의 공간이고 상상의 공간이고, 지가 항상 힘들었을 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어느 커다란 세계예요. 그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청주 사람이 아니었더라면은 지금 현재의 제가 없어요. 그만큼 그 그리운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와가지고 북문로, 남문로, 남주동, 서문동. 서문동, 또 여러 성당을 보면서 그 내가 이 품 안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다시 또 돌아가요. 네. 이번에 그 오페라 초연을 서울이 아닌 청주 사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맥락이신가요? 네, 저는 그런 맥락이지만은 그거를 첫째 줄에 두지 않고 청주라는 곳을 어느 지방의 한 도시로 생각하지 않고요.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 그 큰 도시하고 별로 차이를 두지를 않아요, 저는. 그리고 서울에서 초연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 제가 쓴 곡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안아주실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청주예요. 아, 네. 어느 분은 아우 선생님 실력으로는 서울에서 초연을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왜 하필 청주예요? 그럴 때는 아유 아직도 청주 사람들은 서울이 먼저야 되는 게 이 정신 깊은 곳에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청주는 이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면은 수도답게 많은 문화 그 행사를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자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나는 지방에서 와서 청주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떳떳하게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는 그 뜻이 저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청주 토박입니다. 네. 토박이들에게 이번에 초연을 보여주셔서 네. 감동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름 앞에는 그 여성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특히 독일어권에서 여성이 최초의 정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네. 유럽에서도 그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좀 있나요? 저는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꼭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차별이 있는 거는 남성 작곡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거의 같은데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994년에 교수 시험을 통해서 결국 그 정교수 자리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독일어권, 그러니까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음악학교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여성 작곡가 정교수가 강사도, 그러니까는 작곡가 교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교수 시험을 볼 때 나는 여자니까 꼭 돼야 돼. 뭐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그것을 가질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으로. 네. 오로지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뭐라 그럴까 저의 의도를 써야지 돼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 현대음악 연구소를 어떻게 꾸밀 것이며 어떤 기구를 꾸밀 것이고 그냥 교수직만 해서 애들하고 가르치고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수업 외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이거 자기의 의도를 써야지 돼요. 그때 제가 그 의도를 잘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선생님 곡을 보면 그 사회 참여의 곡부터 또 뭐 인간 본연의 그리움 등 감수성도 그린 곡이 좀 많이 있고 또 그 어떤 영성을 바탕으로 한 종교 음악도 있으시고 하여튼 참 다양한 장르를 표현해 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곡들을 만드시는 건지요? 네,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삶 자체예요. 작곡가이기 전에 살아있는 이 사회에서 현재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귀를 항상 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이 저의 에스테틱만을 주장하면서 이 사회에서 뭐를 일어나는 거 나는 음악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저는 않아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제가 쓴 곡들은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그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면서 좋은 삶을 사는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만 곡을 쓰고 재미있게 나는 유명해져서 좋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악과 삶이 선생님한테는 항상 그게 같이 이렇게 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좋으면은 처음에는 노래를 하다가 손뼉을 치면서 그 다음에는 춤을 추고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춤을 추고 그러면은 하늘이 감격해서 비를 내려줘서 다시 또 농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잘 짓고 그래서 무라는 한자 단어가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양쪽에 인간 둘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하늘과 땅이 한 줄로 교류를 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네, 무자가 지금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 창작하신 곡에는 또 한글이 굉장히 많아요. 곡면이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것만 뭐 소리, 뭐 또 뭐 마음, 마디, 마음, 뭐 눈, 뭐 흰 눈, 만남, 뭐 고운님, 어떤 이유로 내 이렇게 마음, 내 마음, 이런 곡들을 이렇게 제목에도 한글을 참 예쁘게 붙이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배워요. 그런데 제 음악회에 온 분들이 적어도 잠깐이지만은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되면서 저는 우리 말이 각 나라의 말들이요 자기들의 나라들의 자기 나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어요. 네, 맞죠. 그 우리나라 그렇죠. 음악을 들려주면서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의 음악을 들려줄 때에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뒷바탕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한글을 제목을 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셨군요. 근데 선생님 이름도 파안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박파안 영희. 누가 지어주신 지가요? 건가요? 네. 박 씨도 많고 여러 사람 김 씨도 많고 다 그렇지만은 제가 잘 웃어요. 네, 잘 웃으세요. 그래서 그 파안 대소하는 그 파안을 생각을 해서 파안이라고 우리말로 생각을 해놨는데 한자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기를 근데 그 깨질 판이 이름에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한자 한문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요. 우연히 김용옥
그 당시에 도울 김영호. 그 당시에 네. 고려대학에 계셨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여쭤봤죠. 제 이름 좀 바꿔주실 수 있느냐고. 발음은 똑같이 파 아닌데 한자를 좀 바꿔주시면 제가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화선지를 피시고는 이름을 비팝 한자에다가 책상 한자로 바꿔주셨어요. 그거 같이 작곡가한테 좋은 이름이 없죠. 그러네요. 네. 비파가 책상 위에 있고 책상 한자도 되고 생각할 한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파가 책상 위에 있으니까는 작곡을 할 때 생각을 많이 잘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네. 이름이 박파안이 됐어요. 박파. 네. 네. 박은 우리 성씨고, 네. 그 평생을 그 후진을 양성하는 일, 또 창작을 하시는 일, 여기에 바치셨는데 지금만 생각하시니까 어떤 보람도 있으셨겠고 또 혹시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죠.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이겨내는 힘은 그 중에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가장 잘 할 일이 뭔가 생각하면은 아유, 그건 어려운 질문이라서 힘들어요. 네. 아쉬운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보람이나 아쉬움이 결국은 작곡과 관계된 거라고 네. 예, 그렇게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선생님 돼 있어요. 예전보다 키가 많이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유, 이제 77살이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뭐, 하늘의 뜻이지만은. 그런데 10년 전부터 파킨손이 와서 힘이 드는데 작곡을 할 때는 깨끗하게 똑바로 써요. 절대로 떨지를 않아요, 손이. 손이 안 떨어요. 지금, 예, 손이 지금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떠시는데 예. 곡을 쓸 때는 하나도 안 떨어요.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을 때는 손이 또 떨리는데요. 네.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면서 네. 누구든지 어딘가는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거를 어떻게 그 아픈 것과 같이 살아가느냐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또 떨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병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각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환하게 웃으셔서 너무 보기 좋고요. 네. 근데 브레멘에 이제 언제 가세요? 네, 저 29일 날 29일 떠나요. 이제 돌아가세요. 또 오실 거죠? 저는 항상 오고 있어요. 네, 자주 오셔야 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실 일 또 뭐 더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 좀 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7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 말씀은 이미 작곡을 했었고요. 이제 2 말씀이 남았어요. 마리아 어머니한테 저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한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그 최경환 성인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광경 기억하시죠? 네, 네. 막 그야말로 처절한 장면이고 인간으로서 완전히 꾸밈 없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2 곡을 쓸 수 있는 건강을 갖게 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아니면은 못할 경우에는 못하는 걸로 그냥 또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거고 저는 그리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어요. 하여튼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오페라 길이의 천국 이 초연 성공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곡 꼭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일정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